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접종된 코로나19 백신이 50억 회분을 넘어섰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대부분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내년 가을쯤 코로나19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기존 바이러스 감염자의 3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도 신규 확진자 10명 가운데 9명이 델타 변이 감염자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률을 하루빨리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이 널리 쓰이면서 RNA 관련 기술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RNA 간섭 기술을 통해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 나선 올릭스 이동기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드리는 질문 항상 사명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 올릭스 엄청난 뜻을 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뜻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올릭스는 RNA 간섭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 RNA 간섭 기술은 제3세대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는 올리고 헥산이라는 기술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발현을 제어함으로써 질병 단백질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 네네. 회사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릭스라고 하는 사명은 제가 장명을 했는데요. 아, 이 예. 올리고 헥산,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에서 OLI를 따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빠르게 진행한다는 뜻의 가속화한다는 accelerat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앞에 발음을 X를 가져와서 네. 저희가 올리고 헥산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회사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릭스는 RNA 관련 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앞서 언급을 하셨지만 RNA 간섭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RNA 간섭이라는 말이 좀 어렵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요즘은 바이오 쪽에 워낙 다 관심이 많으셔서 네.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인간의 모든 유전 정보는 DNA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먼저 mRNA라고 하는 중간 산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mRNA로부터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 많은 양이 만들어지게 되면 질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 저분자 화합물이나 항체 치료제와 같은 기존의 약물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단백질에 가서 작용을 해서 그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 효과를 내게 됩니다. 예. 근데 이에 반해 이 RNA 간섭과 같은 핵산 치료제 기술은 이 단백질의 한 단계 위에 있는 중간 산물인 mRNA를 공격함으로써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질병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억제를 할 수가 있고요. 아, 네. 좀 간단하게 이제 쉽게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넘치면 밀대걸레로 닦아내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물은 계속 나오죠. 그것이 이제 기존의 신약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도꼭지를 잠궈버려서 물이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우리 RNA 간섭 기술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RNA 간섭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올릭스는 비대칭 RNA 간섭 기술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비대칭 RNA 간섭 기술은 기존의 RNA 간섭이랑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조금 더 이 메커니즘적인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네. 이 RNA 간섭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적 유전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작은 간섭 RNA 혹은 siRNA라고 하는 그런 작은 분자를 세포 내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세포 내에 들어간 이 siRNA는 자신의 염기서열, 알파벳이라고 하죠. 자신의 염기서열과 짝이 맞는 mRNA를 찾아가서 그 mRNA를 절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표적 질병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게 되는데, 근데 초기에 개발돼서 지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신약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siRNA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처음에 이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유전자를 억제하는 그런 오프 타겟 효과라든지 네. 혹은 비특이적으로 면역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작용들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의 독자적인 원천 기술인 비대칭 siRNA를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 비대칭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존의 siRNA는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구조적으로 저희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붙였고, 예.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희 비대칭 siRNA의 경우에 기존의 대칭형 siRNA와 거의 유사한 동등한 수준의 그 유전자 억제력을 가짐과 동시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상당히 완화하는 것을 예.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제 siRNA 역시 특허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대칭 siRNA의 경우 그런 특허에서 자유로운 실시 자유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올릭스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그 RNA 간섭 기술이라는 게 있고 그 중에서도 이 비대칭 RNA 간섭 기술을 보유를 해서 부작용까지도 최소화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그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지금 다양한 신약 개발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주요 파이프라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을 환부에다가 직접 투여해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국소 투여 치료제, 예를 들어서 피부라든지 네. 안과 질환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간으로 우리가 siRNA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간질환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소 투여 치료제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피부 질환의 경우에 저희 비대 흉터 치료제인 올릭스 101A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네. 또 최근에 저희가 뭐 여러 보도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탈모 치료제도 저희가 동물 효력 시험에서 굉장히 좋은 그 효과를 보여서 예. 지금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질환 치료제의 경우에는 건성 황반변성 그리고 망막하 섬유화증 뭐 이런 치료제를 저희가 개발 중인데 이 해외 임상 신청을 위해서 현재 글로벌 위탁 기업에서 독성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간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간으로 이 siRNA를 보내기 위해서는 갈락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분자를 siRNA에 접합을 시켜주게 되면 이게 타겟팅의 역할을 하게 예. 됩니다. 네. 그래서 간으로 굉장히 그 잘 전달이 돼서 표적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고 현재 4개의 siRNA 치료제가 지금 시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3종이 이 갈락을 사용한 치료제일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릭스도 작년에 미국 AM 케미칼사에서 이 갈락 접합 기술을 도입을 해서 독자적인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만 그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첫 번째로는 B형 간염 치료제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 예. 최근에 이 전임상 동물 효력 시험에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표지 인자를 혈중 농도를 100분의 1 이하로 이제 저하시키는 그런 좋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NASH라고 하는 또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서구식 식단을 통한 비만에 의해서 이제 간에 지방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는 뭐 이런 예. 뭐 질환인데요. 저도 뭐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NASH 치료제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최근 동물 효력 시험에서 이 비만 생지가 체중이 감소되고 또 간에 쌓인 지방이 제거되고 여러 가지 그 혈중 인자들이 정상화되는 굉장히 그 우수한 효력을 보여서 저희가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해주신 파이프라인 개발 말고도 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글로벌 기술 이전 계약도 참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있었던 주요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 기술 이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저희가 2019년, 20년 두 해에 걸쳐 이 프랑스에 소재한 글로벌 안과 전문 기업인 떼아에 저희의 그 안과 치료제 프로그램인 올릭스 301A와 301D의 기술 이전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이 전 세계 지역에 대한 권리를 저희가 이전하면서 최대 9천억 원 규모의 예.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는데요. 예.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떼아의 기술 수출 이후에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저희가 연락을 받고 있어서 예.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작년 6월에는 저희가 유럽에 소재한 주요 바이오 기업이 저희의 갈락 기반 간질환 치료제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그 기업에서 이 최대 4개의 표적 유전자를 저희한테 제공을 하고 이제 물질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한 1년 정도의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효력을 가진다고 평가하는 물질을 보내줬고요. 예. 네. 지금 그쪽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외에도 저희 올릭스의 플랫폼 기술을 그 자신들의 치료제 분야에 적용하고자 하는 다수의 기업과 저희가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플랫폼 기술의 경우에는 이 신약 그 물질 구조 자체는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 네. 우리가 어떤 표적 유전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염기 서열 알파벳만 바꾸면 굉장히 빨리 새로운 이 신약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한 글로벌 제약사에서 기술 이전을 해가서 우리 플랫폼이 검증이 되었다고 이제 하면
후속 기술 수출은 뭐 상당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예. 저희 올릭스는 현재 확보한 기술력과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향후에 일어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는 그 기술 이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에 세계 탑5 그리고 25년까지는 세계 탑3의 RNA 간섭 치료제 기업으로 이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포부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네. 자회사 엠큐렉스가 있잖아요. 네. 이 엠큐렉스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을지 mRNA 전문 기업인데 이 주로 어떤 일하고 뭐 주요 사업 기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엠큐렉스는 저희가 올해 1월에 이제 자회사로 설립을 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mRNA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네, 엠큐렉스의 좀 중요한 포인트는 엠큐렉스의 현재 이제 과학기술 총괄 그리고 과학기술 자문위원이 현재 상용화된 이 코로나 백신에 적용된 이 5' 캐핀 기술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네. 이 기술의 이 공동 개발자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당연히 엠큐렉스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이 코로나19 백신 주권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 7월에 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변형 누클레오티드 기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을 저희가 이제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지금 협력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코로나19 백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mRNA 플랫폼 기술 확립을 통해서 향후에 새로운 팬데믹이 출현했을 때 우리 국내 기술로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기술 자립을 하는 것도 우리 엠큐렉스의 미션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또 이 올릭스의 설립자로서 바이오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제언하실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느낀 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뭐 다들 뭐 동의하시겠지만 바이오 산업은 향후 우리나라 이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이제 기대되는 핵심 산업이라고 보고요. 또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느낀 것처럼 이 국민의 건강 주권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바이오 산업의 수준이 이 글로벌 수준으로 빨리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를 반영하듯이 이 대규모의 정책 자금 그리고 민간 투자금이 지금 바이오 벤처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네. 이것은 뭐 굉장히 긍정적인 뭐 신호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금이 또 넘치다 보니 이 자금 유치를 위해서 어떤 명확한 기술이나 사업 전략 없이 이제 창업되는 예. 그런 뭐 회사들도 많이 있는 예. 것 같고요. 그래서 건전한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시장 참여자인 창업자와 투자자의 어떤 전문성과 도덕성이 담보가 되어야 하겠으나 이와 별개로 거래소라든지 금융감독원과 같은 이 규제 감독 기관들이 좀 더 세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이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올릭스는 이 질병 치료를 통해서 인간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정도를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또 IT 벤처 붐이 있었죠. 그렇죠. 그 벤처 붐을 바탕으로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와 같은 이런 회사들의 리딩 기업들이 생겨났는데 이번 바이오 벤처 붐을 통해서도 뭐 분명히 또 세계적인 신약 기업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뭐 믿고 있고요. 예. 저희 올릭스가 그 중에 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뭐 저희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부작용은 줄이고 효력은 극대화한다는 장점을 가진 올릭스의 기술이 앞으로 차세대 신약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릭스의 이동기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